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귀농귀촌에 해갖고, 그냥 귀농귀촌에면 이제 2030 세대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30, 40 세대가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평택에서 종자, 농약, 또 이제 친환경 농자재를 이제 수입도 하고 생산도 하고 있고, 육묘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종을 키워서 전국에 공급도 하고 있고, 일본에 제가 수출도 좀 하고 있고요. 일본 쪽에는 제가 16년 동안 수출도 하고 있고, 미국의 하우스, 일본, 요즘도 일본에 가서 제가 하우스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자재 쪽에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뵙게 돼서 반갑고요. 천사의 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름다운 천사의 섬에 와갖고 제가 또 교육을 하게 돼서 더욱더 반갑고요. 양파 농사는 수익 낼 수 있는 산업이다. 국내 시장은 변하는데 산지는 안 변하고 있고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양파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하나? 우리는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이게 소득이죠. 돈이 뒤따라줘야 됩니다. 제가 귀농귀촌 교육을 한 2년 동안 했습니다. 제 농장에서.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대개 이제 은행 지점장님들, 공무원 퇴직 앞두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셔갖고 환상에 젖어갖고 귀농귀촌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동안 부모님이 시골에 계신 분들은 주말마다 가서 일손을 도왔던 분들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아주 환상에 젖어서 오신다 그러면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와서 일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거든. 근데 이 귀농이라고 그러는 거는 많이 짓는 사람이나 조금 짓는 사람 모든 게 다 갖춰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기까지도 어렵고 또 이제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양파 농사 왜 갈수록 힘들까요? 이웃 농가 따라 시장 가는 경우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럼 투자하면 그 이상 소득이 될까? 생육 시기별 날씨 예측, 피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이제 부족한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후 환경이 옛날에는 장마가 하지만 지나면 여기 장마졌잖아요. 남부지방 더 빨리 오잖아요. 근데 장마가 이제 8월 달에 지는 거예요. 아열대로 바뀌어갖고. 금년에도 보면 8월 20일서부터 추석 때까지 계속 비가 왔어. 그럼 어떻게 그 대처를 해나가야죠. 그래서 남이 농사 안 될 때 내가 농사를 잘 지어야지 돈이 되지, 내 농사 잘 되면 남도 다 잘 되는 거예요. 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하면 그 이상 소득이 될까? 투자해야지 되지, 투자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려면 이제 조직화, 규모화, 전문화가 이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이라면 옷을 잘 입고 모양이 쌍둥이처럼 전체 농가가 통일된 양파를 생산해야겠죠. 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생산이 잘 돼야 이제 앞으로 유통에도 이제 신화는 특히 이제 소비지 시장이 멀어버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갖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공동출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돼야 된다. 시장마트 소비자 유통인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는 농사를 줘서 갖다 주면 먹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니다. 그리고 1등 농사만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1등 농사하고 2등 농사는 가격이 더블이에요, 더블. 그 금년에도 양파가 400원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200원에도 안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양파 농사도 이제 제대로 지어야 되고요. 모양, 색, 크기, 단단한가, 신선도가 오래 가는가, 저장성,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주십사. 생산량 가격 결정하는 거는 이제 현장이 이제 소비지 시장에서 일어나죠. 우리가 가격을 결정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이게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돈이 안 된다. 혼자보다는 이제 뭉치면은 농가 소득은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단합된 힘을 보여주시면은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되죠.
혹시 저 보신 분 계신가요? 사장님 안 뵀어요? 앉아서 교육. 정교에서 많이 들렸어요.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으면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갖고 잘 해주십사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경영주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한 70세, 70 이상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작 규모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엊그저께 서천에 무안내로 오다가 서천에 농가를 들는데 49살 그 양반도 이제 귀농을 해서 농사를 이제 몇 년차 쪽파 농사를 짓는데 지금 2만 평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5년 후에는 10만 평은 농사 질 거래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고령화가 돼갖고 노인 어른들이 농사를 다 포기하시고 그냥 그 사람 보고 다 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쪽파 농사를 자기가 가락동에 가서 1등을 받는 1등 농사를 짓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쪽파 농사도 돈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파종 시기서부터 출하 시기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농사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세대 교체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대 교체가. 그래서 이제 고령화를 해서 FTA에서 5년에 새로운 게 이제 이렇게 변화가 불가피하고요. 세대 교체, 산업화 규모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친환경 생력 재배 기술이 이게 일어나야 되고 새로운 생산 설비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종자에다가 단 한 번 처리로 수확기까지 효과를 보고 습기 단축하고 품질 높여주는 이런 친환경 제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앞으로 이제 된다. 그래서 이제 향후 농산물 농자재 마케팅 전망은 뭐냐면 FTA 등으로 글로벌 마케팅 시대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 재배 사육에서 이제 세계적인 시장 동향, 영농 파악 이게 이제 필수적이어야 돼요, 이게. 앞으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소비자의 안전, 고품질 욕구에 맞는 경쟁력 요소가 증가돼야 되고요. 영농 세대 교체에 따른 시장 분석, 새로운 영농 기술 이런 것들이 개발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되고요. 향후 이제 우리 마케팅 시장이 이렇게 변합니다. 단순 판매에서 농업 경영 컨설팅 시대에 이제 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지금 교육받고 있는 게 이런 쪽에 받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틈새 시장, 신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력이 이제 발굴해서 경쟁력을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중후장대의 제품보다는 경박단소의 제품이 효과적입니다. 무겁고 두껍고 기른 것보다는 가볍고 짧은 거, 물류비가 덜 들어가는 농사.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줘야 되고요. 그래서 좋은 상품은 이제 우리를 기다려주질 않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저기가 있습니다. 좋은 상품은 스스로 시장을 만들어가는 농산물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시장을 개발해야 되는 농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소득작물이라고 그래갖고 마구 뛰어들어가갖고 시장 개발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는 2005년도에 블루베리를 제가 미국에서 갖고 와갖고 그때 블루베리 불자도 모르는 이 시장에 뛰어들어갖고 제가 1년 동안 엄청 고생했어요. 근데 남이 안 하는 걸 하니까 KBS 방송에 제가 1분 40초 나왔었거든요. 뉴스에. 그러고 나니까 막 뜨더라고요. 근데 그때 뜨면 안 되겠더라고. 물량이 없었어도. 예? 군청, 시청, 면사무소가 그냥 전화밖에 폭주해갖고, 근데 물건이 있어야 팔죠. 그래서 그런 매스컴에 띄울 때도 바닥에 충분한 판매 저기를 갖고서 해야지 시장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블루베리를 갖고 오면서 선별기 뭐 이런 걸 갖다가 국내에다가 제 창고에다가 못 팔으니까 제가 유통을 해준 거 아닙니까? 방송 띄우고 나서 그 이듬해는 자기들이 알아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억짜리 선별기가 지금 우리 창고에 그냥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못 팔을 땐 저보고 와서 팔아달라고 그러고 이제 시장 개발하려니까 자기들이 파는 거예요. 이제 우리 경기도 같은 데는 지금 시장권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주말 농장 앉아서 체험. 제가 사과도 하고 있거든요. 사과 600평 했는데 체험이 사람이 2,000명, 3,000명 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사장님들도 여기 다리 놔주고 다 이제 조건이 좋아지잖아요. 블루베리 제가 하이도 섬에다가 심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팔라고 그러냐고. 그때만 해도 2시간 걸렸는데. 근데 거기 사람들이 심더라고요. 심는데 평택 사람들보다 더 잘 팔아. 그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가 있는 제양,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분들이 내 고향 물건 팔아주길 그때 한 거예요. 우리 평택에 3만 원 받아도 거기 3만 5천 원씩 받더라고요. 없어서 못 팔아, 오히려. 그래서 판매는 기교예요, 기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주십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득 작물을 개발할 때는 혼자 갖고는 안 된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그렇게 해갖고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시장 개발도 해야지 물량도 없는데 해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상품, 신상품, 신한 명품 양파. 기존 제품과는 차별화되어 있는 신한 명품 양파. 뭐 마늘이 됐든 대파가 됐든 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생산해야겠죠. 그래서 소비자가 주목하는 신한 명품 양파를 유통을 해갖고 먹고 싶다, 사고 싶다, 내가 찾던 신한 명품 양파네. 이 소리가 소비 시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어요? 우리 이제 사장님들이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 된다. 명품 양파, 좋은 물건 잘 팔아야. 좋은 물건, 소비자가 먹고 싶다, 사고 싶다 생각하는 물건, 품질이죠. 이게 좋아야 됩니다, 이게. 잘 팔아야, 보다 높은 가격으로 더 많이 팔아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제품 차별화, 이미지 차별화가 돼야만이 이게 된다. 그래서 기능규천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문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이거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닙니까? 소규모 생산지 중심의 브랜드와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물량 공급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 된다.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소비자 구매 의욕 발생 시 그 브랜드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 롯데가 됐든 신세계가 됐든 간에 마트에 가면 그 매장, 그 매대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명품 농산물은 안정적인 물량,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재배 품종별 광역화된 공동 브랜드,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시군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좀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공동 브랜드에 참여해서 사업에 이제 부가가치를 가능해야 되고요. 혼자서 창출할 수 없는 능력으로 부가적 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뭉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양파는 이제 희망이죠, 희망. 양파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평당 40kg 생산, 납품 가격이 450원입니다. 조수익이 18,000원이죠. 생산비 8,500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더 들어간 게 1,000원이에요. 그럼 9,500원 들어갔죠. 이분은 실질적으로 50kg 캐신 분입니다. 변산농협에 전무 퇴직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라는 얘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양반은 가격이 비싸도 돈이 안 됩니다. 1,000원 가면 뭐합니까? 농사를 얼마만큼 잘 짓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된다. 그럼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죠, 투자. 투자를 하면 과연 그 돈이 나올까 하는 그 망설임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실한 투자를 해 주셔야만이 이게 된다. 이분은 토양 소독했죠, 발효태비, 제종자 소독했죠, 육묘 관주해갖고 이거를 6월 1일까지 약을 준 겁니다. 6월 19일 날 캔 거예요, 6월 19일 날. 그때도 양파 이거 청청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가을에 양파 캐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 집에서 최고 큰 게 나온 게 1kg 300입니다. 양파 하나가. 50kg 나왔으면은 평당 100개 잡아도 구당 500g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잘 짓고 못 짓고 농사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확실한 농사가 아니면은 이제 경쟁력이 없습니다. 쭉 잘 배겠죠. 그래서 지난 6월 양파 수확할 때 이제 문제되는 게 우리가 이제 양파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금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썩는 것들,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줘야 돼요. 미숙태비에 의해서 이렇게 썩습니다. 또 이제 출하할 때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또 있죠.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구가 되고 추대가 되고 맹화가 되고 이렇게 돼갖고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제 구물음 증상, 2차 옥고름은 가뭄, 갑자기 비, 질소 성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파 재배할 때 여기 신안 같은 경우는 4월달 이후에는 주지 말아야 돼요. 추비 2번일로 끝내야 됩니다. 3월 말 정도로 끝내주셔야 되는데 비만 오면 바가지 들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
계속 4월 20일까지, 4월 말까지 줘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파가 캘 때까지 이게 쌩쌩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썩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엑스칼리버 골드라고 하는 그 미생물이 있거든요. 요겁니다. 이게 30g짜리인데, 요게 이제 양파 종자 20캔에다가 버무려서 파종을 하게 되면 묘판에서 이꽃병 이런 것도 안 생기고 좋습니다. 마늘에도 쓰고 모든 종자에다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오신 분들 한 분도 안 주시네? 이따가 가실 때 이거 조르시는 분은 안 드리고 안 주시는 분만 이거 하나씩 드릴 테니까 이게 37,000원짜리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드릴 테니까 꼭 테스트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거를 처리하게 되면은 이 캘 때까지 이 뿌리에 토양에 있는 나쁜 기는 못 붙게끔 해줬기 때문에 아까 그 양파가 쌩쌩했던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를 수확 후 저장고에서도 아까 같이 썩는 것들이 훨씬 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거죠. 그래서 무게가 무겁고 순도가 좋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이런 양파가 좋은 거죠. 그래서 금년에 제가 양파 종자를 요 아리랑이라는 품종을 무안군에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 신안 쪽에는 제가 양파를 이렇게 많이 심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품종 계통별 특성이 터보계, 아스계 이 얘기 들어보셨죠? 이 터보계라고 하는 거는 요가 잎과 줄기, 목이 가늘고 넓적이 껍질이 얇아 평균 한 300g 정도 가는 거고요. 가물면은 황토밭에서 변형구, 스리탄, 양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요. 아스계는 이런 게 잎이 넓고 꺾여 이게 반개장형입니다. 이건 입정이고요. 햇빛을 많이 보면 목과 굵음, 가뭄에 관계없이 모양이 일정하고 도복이 동시에 일어나고요. 평균 무게가 한 400g 정도 되는 고구용 양파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아스계가 더 나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품종이 괜찮다. 그 종자에 따라 순도가 높지 않으면 시장에서 제가 뭘 못 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기계 파종들은 안 해, 기계 정식들은 안 해죠. 일반 선일 심죠. 그래서 육묘일수는 대개 요 정도, 40일에서 한 45일 정도. 그래서 여기는 매년 해는 거니까 이쪽에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엑스칼리버 골드 땅 살리기 미생물 유기자재 활용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종자에다가 이걸 버무려서 파종하는 거예요. 여기 코팅한 데는 이걸 물에 타갖고 위에다가 나오기 전에 파종하고 바로 주면 되는 거고, 요게 뭐냐면은, 이게 근꽃 미생물이에요. 트리코더마 하지아닌균 내에 3가지 균이 같이 들어있는데, 이게 모든 종자에 붙으면은 발화촉진, 발근촉진. 그리고 이 균이 뿌리 조직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균입니다. 콩을 뽑으면 콩에 그 뿌력 박테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우듯이 이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표시는 40kg입니다, 이게. 논했을 때는 2,000평 정도 심을 수가 있고요. 콩. 또 시금치는 10봉에서 15봉. 대파도 10봉에서 15봉. 이렇게 버무려서 파종해 심으면 되고요. 이게 발화촉진되고요. 뿌리 내림이 빨라지고요. 땅병, 특히 잘럭병, 녹균병을 보호를 해주고요. 그래서 이식 후에 활착이 빠릅니다. 그래서 아직도 양파를 안 심으신 분 계시면은 이걸 갖다가 양파묘를 뽑을 때 쪽밭단 묶듯이 묶잖아요. 그래갖고서 요거를 갖다가 물 100리터에다가 타갖고 쪽밭단을 놓았다가 뺏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심으시는데 꼭 뭐를 하나 해달라 하면은 비교를 해 주셔야 돼. 그래서 2-3단은 안 심어보면 돼요. 이거 처리 안 한 거하고 처리한 거하고 보면은 엽색이 틀려지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퇴비를 우리가 밭에다가 뿌리는데 땅 살리기 균체 유기질 비료라고 저희가 있습니다. 지금 그 팜플렛 넣어드렸는데 그 비료도 근꽃 미생물을 갖다가 무항생제 개분에다가 그 균을 갖다가 접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접종을 시켜 놓으니까 이게 펠렛 형태로 유박처럼 돼 있지만은 이 퇴비가 뭐냐면은 우리 사장님들이 냈던 유박 퇴비가 됐든 일반 퇴비가 됐든 이 균이 같이 붙어갖고 이게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균이 뭐냐면 효모균이거든요. 우리가 빵 만질 때 이스트균을 넣으면 빵 반죽이 부풀잖아요. 요거를 넣어주게 되면은 토양에서 이게 아주 지른 땅도 이거 갖다 놓고 며칠만 하면 부실부실해집니다.
그 트랙터가 못 들어가는 밭들도 이거 갖다 놓고 나면은 부실부실해져 갖고 감이 잘 나고 아주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태비가 같이 해서 4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육증 병해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죠. 이제 흑색성인병이라든가 녹인병이라든가 입마름병. 뿌리가 튼튼해야 지상부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건 장성 지역인데 이쪽에는 요새 이제 정식 시기니까 이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육묘용 이제 묘상을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여기가 이제 들떠갖고서 이제 바람이 들어가니까 자꾸 마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묘상 설치할 때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밟잖아요. 올해 밟으신 분들이 고생 많이 했죠. 비가 계속 오니까 여기에 물이 안 빠져갖고 올해 입꽃병 발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노지에다가 기계 이렇게 트레이 하시는 분들은 금년에 이제 비가 계속 오면은 또 양분 용탈 현상이 납니다. 요 트레이에 양분이 20일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올해 양파묘들이 어때요? 비를 많이 맞고 그러니까 다 노랗게 됐잖아요. 나와서 저번에 많이 죽기도 하고. 이러면 양파가 자라야 심는데 자라질 않아서 지금 못 심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양분이 이제 용탈되고 이렇게 밟아놓으니까 물을 주고 나니까 올해 비가 많이 오니까 가운데가 과습에 의해서 못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이따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육묘 관리에서 이제 부딪히는 문제점과 해결책 이건데 이제 싹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이제 상토 수분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묘상에서 이제 이 잘록병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또 이제 고자리파리 이게 또 올해 이제 미숙태비 내신 분들이 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치상할 때 여기다가 뭐가 안 자라니까 태비 까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거 꼭 발효된 태비 깔으셔야 돼요. 내년에 저게 이제 땅 살리기 같은 건 이제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거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많이 깔아놓고서 하니까 고자리파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묘상에서 고자리 피해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해 주셔야 되고요. 싹이 올라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자라지 못하는 경우는 과습, 뿌리가 썩거나 양분 과다입니다, 이게. 대개 보면 과습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종 후에 물 충분히 주고 나서 15일만 관리 잘 하시면 되는데 이때 물을 조루 관주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클러로 돌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과습 피해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걸 잘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노지 파종 후 10일 지나서 비가 10mm 이상 내리지 않으면 이제 관수를 이제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자주 주면은 아침 저녁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 줘서 다 버린 겁니다, 올해.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잘 해주십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쪽만 잘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치상하시는 거고. 이제 이게 이제 잘록봉원인 이렇게 되는 이제 과습에 의해서 이렇게 쓰러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엑스칼리버를 처리해버리면 이게 훨씬 덜 나와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도 엑스칼리버 물 5말 내지 10말 타서 이런 상태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이 묘상이 마른 데 줘야 돼요. 이렇게 쓰러진다고 그래갖고 여기 갖다가 줘버리면 과습 피해가 또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른 데 주시던가 하셔야 되는데 쓰러진다고 가서 또 물을 주면 더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물 5말 내지 10말 타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배수 분량도 되고요. 이렇게 4장씩 깔았잖아요. 이 가운데가 항상 깊어. 여기가 거북이 장댕이 모양 돼야 돼. 거북이 장댕이 모양. 그래야 물이 배수가 잘 되는데 이제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스프링클러로 계속 이렇게 돌리니까 물 고여 있죠. 나오긴 잘 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쓰러집니다. 이런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농약 호스를 그냥 대놨다가 물 주다 보니까 여기에 뜨거운 물이 나와갖고 여기는 또 뒤어 죽었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해주십사. 물을 좀 빼내고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게 물을 많이 주니까 이제 양파가 의식불명이 돼갖고 술을 먹어갖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중심을 못 잡고 있죠. 이런데 이제 이게 다 과습불량입니다. 과습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 이제 상토에 이제 비분이 고갈되면은 이제 FA백하고 엑스칼리버를 갖다 관주 처리해 줘야 되는데 요게 15일만 되면 일어나요. 15일만 되면. 상토의 양분이 20일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15일만 지나면은 이렇게 줬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뭘 더 주냐? 요소 물 한 말당 100g 내지 120g까지 섞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아주 굉장히 좋죠. 근데 여기다가 누렇게 된다고 매일 물만 줘버리니까 더 누렇게 되고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이 집 양파 어때요?
무한서 제일 잘 길렀습니다. 제 거를 한 말 정도 갖다가 이거 뿌리신 분인데, 이거 뿌렸는데도 잘 뿌렸잖아요. 헛손질을 밤새도록 하신 분이에요. 예? 이게 헛손질한 게 아니라 이게 기계몸 모양 돼 있잖아요. 요 기계가 있대요. 많이 하시는 분 500만 원이랍니다. 이 파종기가. 아주 잘 났어요, 이게. 그래서 제일 잘 길렀어요. 이 집은 누렇게 되고 저긴 데가 없잖아요. 이 양반은 종자 처리하고 엑스칼리버, F100, 요소 이렇게 해갖고 4번 준 거예요. 4번 위에다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 집 묘를 지금 나무면 달라 그러고 무안군에는 지금 양파도둑님이 생겨갖고 난리예요. 그래서 판때기를 막 들어간답니다. 심다가 모자라. 이 양파 묘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이 집에 습해죠? 이 집에 한번 보세요. 가운데 노란 데가 다 깊은 데예요. 이 양반도 일찍 전화를 해야 되는데 별짓을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전화해갖고 우리 양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한 600평 가까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살리기 어렵잖아요. 이건 초기에 과습 피해가 받아갖고 뿌리는 멀쩡해. 근데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여행제조 갖고 이게 살아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소 유한 2펄 뿌리라 그랬어, 위에다가 그냥. 그리고 물을 흠뻑 주니까 이제 검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가운데 물 먹었던 데는 아직도 이게 안 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따로 엑스칼리버 F100 요소 관주를 시켜주는 거예요. 뿌리는 게 깨끗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비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집도 보면은 이렇게 노란 데가 다 깊은 데예요. 과습 피해. 자랄 때 과습 피해를 받아갖고 뿌리에서 질식사가 일어났던 게 이제 새뿌리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두둑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 두둑을 갖다가 이렇게 묘판을 안 까는 집은 약간 거북이장등이만 만들어져 버리면 이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게 또 배토가 물이 여기까지 다 찼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집은 이제 좀 잘 키워놨죠. 노질로 해갖고. 이제 이식할 때 요 정도 묘가 돼야 되는데 이 정도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정 사장님 내면 요 정도 됐나요? 됐어요? 45일 만에 키워놓으셨어요. 우리 정 사장님 여기 임자도에서 오셨는데 우리 사장님들 이따가 잠깐 소개시킬 테니까 저 사장님한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멘토가 되셔야 돼. 저분이 농사 잘 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한번 배우시고요. 이 트레이를 여기 기계물 안 하니까 문제인데 만약에 기계물 한다고 그러면 이거 재사용하게 되면 소독해야 돼요. 그래서 묘판에서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병균이 트레이에 붙어 있다가 뭐 보면 또 감염이 돼서 나가버리면 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로 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낙스보다 5배. 낙스로도 소독을 하거든요. 근데 낙스의 5배 이게. 그래서 이게 치아산 염소가 낙서고요. 요거를 이제 이산화염소인데 물 500리터에다가 3병 넣어갖고 한 10분 동안 넣었다 빼서 쓰시면 재사용해도 이런 병균 감염이 안 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노지육묘장 장소 선정인데 요렇게 되잖아요. 두둑을 만들면은. 그럼 여기를 가운데가 여기에 높여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근데 여기가 깊어버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수가 좋은 토양은 이제 배수로 정비를 해주고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고요. 또 연작에 의한 저기는 이제 병해충 요걸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농약을 줘갖고 바사미드라든가 이런 걸 줘서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요런 거를 안 적게 되면 이제 기계육매도 이제 띄워서 하시면 좋은데 우리 사장님들 기술 갖고는 공중육매면 거지반 다 실패합니다. 물주기, 양분 고갈 때문에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관주를 이렇게 이제 조루 관주를 해 주시면 좋죠. 그래서 코팅 종자는 파종하고 물 200리터에다가 요거 한 봉을 갖다가 주는데 반복해서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이게. 상토도 사실 때 잘 사셔야 돼요. 상토는 이제 건식, 습식, 습윤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습윤 상토가 제일 좋습니다. 건식은 마른 상토에 물을 주면은 밀가루 위에 물 얹어 놓으면 굴르듯이 굴러버려. 물이 안 먹어. 그래서 이런 상토를 몇 번씩 주시는 거예요. 습식은 물은 잘 먹는데 나중에 말라버리면 다시 물이 안 들어가.
그 수분 상토는 물을 주면 줄수록 잘 먹는 상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토를 우리 아주머니들이, 우리 사장님들이 어떻게 구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떤 상토 사야 돼요? 가장 비싼 상토 사시면 돼. 비싼 거 달라 그러면 돼. 그 상토 가격이 불과 1,000원이나 뭐 이것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 1,000원 아끼려고 그러다가 모종 실패하면은 큰일 납니다. 종자는 10만원, 15만원짜리 갖다 뿌려가면 상토는 아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해 주십사. 초기에는 이제 하루에 이제 2번 정도 이렇게 주시고, 생육 중계는 1번, 생육 후기에는 이틀에 1번, 3일에 1번 줘도 돼요. 너무 자랄 땐 약간 말른다 소로 해도 괜찮습니다. 말라 죽지는 않아. 습해서 죽긴 해도. 그 말라 죽어갖고 안타까울 정도 할 때 물 줘도 다 살아나요. 근데 과습은 그게 안 된다. 그래서 그 조절을 좀 잘해 주시고요. 요게 이제 포인트죠, 이제. 요렇게 트레이 육묘가 키워진 묘는 이거 털어버리면은 뿌리가 15개 이상 나와 있습니다. 15개에서 한 20개 정도. 이게 이런 육묘가 나가야 29에 빨리 활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를 갖다가 잘 길러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육묘들이요. 특히 기계묘는 이게 1m 50에서 떨어뜨려도 부서지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이게 15개 정도의 뿌리를 형성해야 됩니다. 근데 제 그 엑스칼리버 처리만 20개는 됩니다. 20개. 그래서 이게 제고요. 기계 육묘를 못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모종을 못 키워서 못 하는 거예요. 55일 만에 못 키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계화가 되니까 이쪽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양파 재배의 기본 조건이 양파가 자라는데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양분과 제때 농약 살포 적당한 물을 주어야 상품성 있는 양파 생산을 2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올해 40kg 생산을 하셔야 됩니다. 양파 뿌리는 이제 청근성이고요. 이렇게 30cm 내에 이제 분포가 되고요. 이렇게 이제 뿌리 발달이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양파가 월동 전에 이 뿌리가, 이 엽수가 6개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뿌리가 30개가 있어야 돼요. 양파는 심고 나서 여기 일주일, 열흘 되면 이게 7cm, 8cm 내려가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엑스칼리버 처리하면 이 뿌리 내림이 굉장히 빨라지고요. 이 양파 수확할 때 여기가 6월 달에 하게 되면은 만생종 같은 경우는 이 엽수가 12개에서 13개 확보가 돼야만이 이게 500g, 600g짜리 양파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월동 전에 뿌리 확보가 안 돼버리면 아무리 날구기에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양파, 뿌리가 좋으면 잎이 무성하다. 요게 이제 11월 2일 날 심은 양파거든요. 근데 같이 심었는데 한 밭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셔요. 이게 20, 30개 되죠? 이게 이제 뿌리 인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월동 전에 뿌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미 심어 놓으신 분들은 이제 심고 한 15일 정도 되면은 엑스칼리버 F100 섞어갖고 월동 전에 2번 연면 살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잎과 뿌리 바르게 이제 생리죠. 이제 파종 후 이렇게 돼서 본잎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50일에는 이제 이렇게 되죠. 뿌리가 14개 내지 16개 정도. 그 이제 너무 깊게 심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기계모는 깊게 심어줍니다, 이게. 근데 일찍자로 짝짝 심기 때문에 구 형성이 잘 돼요. 그리고 땅들림 현상이 훨씬 덜 납니다. 근데 손일로 심는 분들은 사람을 얻어서 심기 때문에 누워 심고 그랬는데 이걸 될 수 있으면은 일찍 곧게 이게 심게끔 그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도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토양 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질소가 부족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요. 뿌리 내림이 이제 불량해지고요. 인산, 이게 이제 중요하죠. 관리가 부족하면 이제 구가 덜 커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탄소 동화 적용한 양분을 갖다 이동을 못 시켜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요. 이 해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제 4월 달 이후서부터는 이제 이게 이제 비대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이제 가뭄이 많이 되니까 이때 이제 관주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요때 비만 오면은 이제 비료바가지 들고 다녀버리면은 이제 녹인병, 잎마름병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비를 충분히 넣어주시고 3월 말 이전에 추비를 끝내주십사.
그 잎과 뿌리 생장은 이제 습해나 병으로부터 뿌리가 활력을 잃으면 이제 크기가 작아지는 거죠. 그 양파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10월 달에 심어 놓은 것들이 이제 6월 달에 가서 캐니까 이 4, 5월 달에 양분 부족으로 인해서 잎마른병, 녹임병 이런 것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땅 살리기 같은 비료들이 이제 지속성 비료이기 때문에 요때 좋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해소 방법은 뭐 우리가 이제 이 미생물을 넣어갖고 유기물을 넣어주면 이제 이런 미생물들이 이제 역할을 해주죠. 흙도 많이 먹으면 이제 탈이 나는 거죠. 이제 미스테비라든가 이 유박테비도 테비는 좋은 테비인데 발효된 테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박테비를 쓰실 때는 미리 25일 내지 한 달 전에 갖다 넣어주시고요. 석회, 요건 같이 쓰면 안 됩니다. 석회는 따로 한 달 전에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작을 심하게 한 데는 가장 좋은 소독은 바사미드 소독입니다. 요걸 해주게 되면 제초서부터 살균서부터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해주셔야 되고요. 그 이제 토양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제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효과적이죠. 뿌리가 죽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양분장애, 병해충, 이게 이제 시기를 놓쳐갖고 이렇게 되면 아까 1,000원이 나와도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밭에서 양파를 캐서 저장하면은 여기에 구비대 썩음증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이 토양에서 이미 병균이 감염이 돼갖고 창고에 들어가면 이제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그래서 좋은 양파는 이렇게 생생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창고에 들어가도 5%도 안 썩는 거예요. 어떤 집 양파는 30%씩 이렇게 썩어갖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고요. 두둑을 이제 깊게. 특히 논양파 심으시는 분들은 두둑 깊게 잘 내셔야 돼요. 두둑은 깊게 나는데 물 나가는 자리 항상 좁아.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 두둑이 20두둑이면은 물 나가는 두둑은 배 이상 넓어야 되거든요. 근데 100m에 20mm 내지 30mm가 비가 와버리면은 가운데 그냥 다 저수지 됩니다. 저수지. 그때 스페를 3시간, 4시간만 받아도 엄청난 장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해결해 줍니다. 흙은 양파의 뿌리를 받고 이제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통기불량이 되죠. 이제 과습하면 이래서 이제 피해가 오는 거예요. 근데 통기성이 좋아지면은 때알 구조가 이루어지면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배수도 잘 되고 뿌리도 잘 내리고 가도 커지고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땅 살리기 유기질, 볏짚 섞인 탭을 같이 내주면 훨씬 더 좋죠. 양파가 필요한 영양분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칼슘 유황 비료를 많이 주는 이유도 조직이 단단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주는데 좋은 탭이하고 같이 들어가면 이런 비료들이 효과가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양분 용탈이 덜 일어나는 거죠. 미스테비가스피의 잎마른병, 심고 났는데 이렇게 스물스물 죽어 들어가는 집들. 이거 이제 미스테비 이런 게 들어가고 우리가 넣은 복합비료가 토양에 들어가서 지온이 상승되면서 가스가 발생되니까 뿌리 내리질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꺾인 데서부터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가스가 나오니까 이게 하얗게 돼서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활착을 못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가스 조심을 잘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효된 탭이 쓰셔야 되죠, 발효된 탭이.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군에서 저기 하면 EM이라도 갖다 놓으셔야 돼요. 더 좋은 거는 한 달 전에 밭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게 좋습니다. 토양 속에는 좋은 미생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발효가 되고 아까 같은 우리 땅 살리기 같이 넣어주면 훨씬 더 좋죠. 기후변화에 이제 제대로 읽어야 되죠.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생산량과 가격 변동이 심하다. 그래서 저는 올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양파 종자 더 심으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종자 장사니까 종자 팔아먹으려고 그런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심으라고 더 하신 분, 아까 그런 분들, 한 말씩 부신 분들, 예전에 없던 몇 개씩 더 부신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효과 좋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원체 사람들이 한 번 해갖고 잘 안 돼버리면은 쳐다보기도 싫거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도 올해 많이 줄였어. 아까 울던 아주머니도. 돈 될 만하 그러니까 또 안 심는 거, 이게. 그래서 이제 올해 양파 종자가 뭐 20%, 30% 덜 나갔죠. 또 농가들이 여기도 보시면은
파종량에 실패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몰라도 한 3, 40%는 줄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은 불 보듯이 비싸다? 싸다? 비싸죠. 그래서 이제 키로당 750원만 가도 40kg 캐버리면은 돈 되죠. 한 3만 원씩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장님들은 이제 이 3만 원짜리 농사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해주시면 되고요. 이건 뭐 큰 문제가 없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정식해놓고 2번만 영양제하고 등록된 약제 잘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상이변이 일어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금년에는 이미 종자는 주사위가 던져졌잖아요. 이제는 생산량만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또 병해충에 견진심 강해보면 되고요. 이 추대는 뭐 올해 이제 파종 시기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니까 품종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추대가 한 10% 정도 나와도 또 양파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추대는 이제 묘를 일찍 파종하고 조기 정식하는 데서 많이 나니까 요건 뭐 기후적인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 이제 예방은 이제 이거죠. 이제 장기 육묘, 늙은 묘, 묘상에 양분과다, 잎수 많고 잎집 굵은 묘. 뭐 우리 사장님들 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또 이제 웃걸음 살포시기 준수해줘야 돼요. 성장에 따라서 조절도 해주시고요. 이것만 잘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줄기가 너무 굵은 묘 이런 것들이 이제 추대 발생이 많다는 거죠. 장기 육묘, 조기 파종, 조기 정식, 월동전에 과다 생육. 근데 올해 월동전에 과다 생육되고 이게 될 묘가 없습니다. 별로. 묘 자체들이 다 안 됐으니까 큰 저기가 없습니다.